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른도 함께 동화, 제목은 사랑의 향기 6부. 장편 동화라서 좀 긴데 갈수록 재미있어집니다. 오늘은 고양이 친구들이 41마리나 찾아왔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니까 고양이들도 잘 듣네요. 우리 주인공 진주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리 따라오십시오. 11. 조금씩 변하는 진주. 진주는 청소 시간에도 항상 화단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꽃나무를 만질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물통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낑낑대다가 마침 지나가던 상수를 불렀습니다. 상수야, 미안한데 이 물통 저쪽 화단까지 좀 옮겨줄래? 상수는 진주의 부탁을 받고 우쭐해졌습니다. 미안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내가 옮겨줄게. 큰소리친 상수는 물통을 들고 몇 발짝 가다가 화단 울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은 한 통 다 쏟아졌고 옆에서 걷던 진주의 옷에도 많이 튀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힘이 없어? 진주야, 미안해. 다시 그만둬. 내가 하지 뭐. 진주는 상수를 헐겨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가에 가서 다시 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 현도가 멀리서 보았습니다. 현도는 뛰면서 민수 형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도울 기회가 생기면 성의껏 도와줘라고 했거든요. 내가 들어줄게, 진주야. 단문아? 아니, 현도 네가? 그래, 내가 해줄게. 이리 줘. 진주는 엉거주춤 물통을 그 자리에 두고 비켜 섰습니다. 현도는 별로 무겁지 않다는 듯이 쉽게 물통을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3번이나 더 옮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는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물통 이리 줘. 이제 가봐. 라며 뚱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현도는 활짝 웃으며 껑충껑충 뛰어갔습니다. 진주가 깡패 새끼나 야 다문화 따위로 부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게다가 현도는 물을 4통이나 씩씩하게 옮겨주었으니 더 뿌듯했습니다. 머쓱해진 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에이씨, 화단 울타리 때문이야.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새봄에 진주는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현도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빠와 엄마가 삼촌이랑 의논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삼촌의 결혼식 날이 잡히고 이것저것 의논할 일이 많았습니다. 진주는 결혼식 날까지 소냐를 몇 번 보았지만 인사는커녕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식장에서는 손뼉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후에도 삼촌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눈을 흘기기도 했습니다. 소냐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삼촌과 소냐는 진주네 집에서 10분 거리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하루는 소냐가 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친주? 소냐는 진주라고 말하지 않고 친주로 발음했습니다. 왜요? 진주는 목소리를 최대한 착 깔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그 화분 말인데요. 햇볕을 자주 보여주면 좋대요. 누가 그래요? 꽃집 주인에게 들었어요. 네,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전화를 끊고 진주는 햇살이 잘 드는 쪽으로 그 화분을 옮겼습니다. 입을 삐죽거리며 별꼴이야 정말. 진주 좋아하시네 하면서도 눈은 계속 그 화분을 봅니다. 무릎 높이의 나무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연필심보다 더 조그만 새싹이 3개씩이나 뾰족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기처럼 정말 예뻤습니다. 진주는 그 새싹에 살포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술이 간지러웠습니다. 새싹이 자기의 입술에 간지럼을 태운다고 느꼈습니다. 숙제하다가도 베란다 쪽으로 몇 번이나 내다보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소냐가 왔습니다. 소냐는 진주가 좋아하는 롤 케이크와 키위 주스와 도서 상품권 5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진주가 좋아하는 것은 삼촌에게 들었으니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는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문 채 그냥 머리만 까딱 했습니다. 소냐는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진주, 지난번 그 화분은 어딨어요? 진주는 대답 대신에 손가락으로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소냐는 그 화분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잎이 빛나고 건강해 보여요. 진주가 잘 키우고 있네요. 그러더니 삼촌 전화를 받고는 나갔습니다. 진주는 새싹에 뽀뽀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개교 기념일이 되는데 작년에는 좋은 기회를 놓쳤지요. 학예 발표회에서 연주를 못했기 때문에 이 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개교 기념 음악회에서는 피아노 독주와 함께 전교 어린이 합창단의 반주까지 맡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주는 피아노 학원에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연습하는 동안에 소냐가 매일 간식을 챙겨왔습니다. 소냐는 김밥이나 토스트 같은 것을 참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진주가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이틀 동안은 간식을 먹지 않고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는 배가 너무 고파서 유부초밥 1개를 살짝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네 하면서 또 1개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먹다가 6개를 다 먹었습니다. 참 맛이 좋았습니다. 엄마의 말처럼 소냐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 간식을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간식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원 마치고 집에 오면 매일 배고프다고 성화를 부리던 진주가 요즘은 저녁을 먹지 않으니까요. 진주야, 요즘은 왜 저녁 안 먹니? 응, 엄마, 배 안 고파. 왜? 뭐 먹었니? 그냥 간식 조금. 진주는 소냐가 간식을 가져왔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소냐에게 매일 틱틱 소화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기가 쑥스러웠습니다. 대신에 진주는 쪽지를 썼습니다. 이튿날 소냐가 간식을 들고 왔을 때 진주는 그 쪽지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진주?
이따가 보세요. 진주는 부끄러워서 학원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소냐가 쪽지를 펼쳐보니 색연필로 쓴 한 줄짜리 짧은 편지였습니다. 간식 고마워요. 잘 먹고 열심히 연습할게요. 편지를 읽고 소냐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와우 하고 외쳤습니다. 소냐는 이제 진주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삼촌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삼촌도 기뻐하면서 소냐에게 축하의 말을 했습니다. 진주는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했기에 개교 기념 행사에서는 정말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안 랩소디를 환상적으로 연주한 진주에게 소냐는 후리지아 꽃다발을 주면서 포옹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후리지아 향기가 춤을 추었습니다. 진주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엄마, 이모, 고모, 피아노 선생님까지 모두 꽃다발을 가져와서 축하했습니다. 5개의 꽃다발을 진주가 다 들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도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4개는 현도가 들어주었지만 후리지아만은 진주가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이제 현도가 물건 들어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진주가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도 자주 부릅니다. 그날도 진주가 학교에서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엄마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그래, 진주야, 엄마랑 병원에 가볼래? 병원에 왜? 누가 아파? 삼촌이 아픈가 봐. 순간 진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삼촌이 왜? 글쎄, 허리를 좀 다친 모양이야. 가면서 이야기하고 얼른 나가자. 진주와 엄마가 병실에 들어가 보니 삼촌이 침대에 누워서 소냐가 깎아주는 사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쉬는 날이면 짬짬이 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좀 무리하게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며칠은 쉬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빠도 왔습니다. 마실 것을 권하는 소냐에게 아빠가 말했습니다. 재수씨,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젊으니까 금방 나을 겁니다. 네, 아주버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소냐가 차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주는 새삼스레 소냐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왼쪽 볼 우물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진주는 엄마에게만 살짝 말하고 병실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앞의 꽃집에 가서 제스민 화분 1개를 주문했습니다. 삼촌, 빨리 회복하세요. 라는 리본도 달아서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진주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피아노 학원에 곧바로 갈 거야. 그래? 엄마도 곧 갈 건데 태워줄게. 이리 와. 아니, 오늘 학원에 일찍 가야 해. 그냥 택시 타고 갈게. 그래, 알았다. 이따 집에서 보자. 엄마, 나중에 봐. 그러나 진주는 택시를 타지 않고 학원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사실은 학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화분 받는 삼촌을 보기가 어색해서 그랬습니다. 진주는 아직 삼촌과 화해를 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으로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서먹해서 말이
얼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퇴원한 삼촌은 택시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삼촌은 물리치료로 몸이 좀 회복되니까 아빠와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친구와도 한참 동안 전화로 의논했습니다. 삼촌은 한 달이 지나서 동네 근처에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가게 이름은 참맛 분식이라고 지었으며 창업 자금은 아빠가 빌려주었습니다. 손재주 좋은 삼촌이 내부 시설을 직접 하고 진주도 심부름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라면, 우동, 토스트 같은 걸 만들어 팔았습니다. 소냐의 요리 솜씨 덕분에 손님들의 반응도 무척 좋았습니다. 삼촌은 홀 서빙과 청소, 시장 보기 등으로 바쁘고 소냐는 메뉴 개발과 요리 등으로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로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일이 손에 익지 않아서 힘은 들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삼촌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진주도 힘이 났습니다. 12. 기분이 좋아지는 진주. 진주가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 낯선 향기가 코끝으로 달려왔습니다. 거실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는 아주 감미로운 향기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하면서 여기저기 살펴보니 그것은 베란다의 화분에서 나는 거였습니다. 지난번에 소냐가 사왔던 바로 그 화분이었습니다. 진주는 엄마와 아빠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화분에 꽃이 3송이 피었네요. 향기 완전 짱! 진주는 처음 맡아보는 그 향기에 홀딱 빠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엄마와 아빠도 참 좋아했습니다. 요 작은 꽃송이가 그렇게도 향이 진하네. 그거 참. 아빠는 신기한 듯이 꽃송이를 계속 살펴보면서 킁킁 향기를 맡았습니다. 엄마, 이 화분 소냐가. 아이고 진주야, 이젠 숙모라고 해야지. 소냐가 뭐야? 숙모? 그래, 당연히 숙모라고 불러야지. 삼촌의 부인이니까. 좀 이상한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몇 번만 불러보면 자연스럽게 돼. 하여간 이 화분은 소냐 씨가 가져온 거야. 아무래도 숙모라는 말이 잘 안 나와서 소냐 씨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진주는 말보다 일단 글로써 숙모를 부르기로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간식 얻어먹을 때도 손편지를 썼으니까요. 진주는 오늘도 손편지를 쓰면서 한쪽 귀퉁이에 화분 그림도 정성껏 그려 넣었습니다. 숙모, 화분에 꽃 3송이가 피었어요. 향기가 진짜 좋아요. 그런데 향기를 가져갈 순 없고 어쩌죠? 숙모, 고마워요. 진주 올림. 참, 제 이름은 친주가 아니고 진주예요. 크크크. 편지를 봉투에 넣은 진주는 피아노 학원에 가면서 참맛 분식에 들렀습니다. 삼촌이나 숙모가 모르도록 계산대에 봉투를 살짝 놓고는 재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 도착하니까 카톡이 왔습니다. 꽃이 피어서 반갑고 숙모라 불러줘서 기뻐요. 향기로운 나의 조카님. 진주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도
얼른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도 그 화분 생각에 붕덩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꽃나무의 이름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주는 소냐에게 물어보려고 식당으로 다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손님이 좀 많았습니다. 진주는 물컵도 갖다 주고 빈 그릇들도 차근차근 치웠습니다. 삼촌은 홀에서 바쁘고 소냐는 주방에서 바빴습니다. 손님이 모두 나간 후에 진주는 소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그 꽃 이름이 뭐죠? 진주는 아직 입으로는 숙모라는 말이 안 나와서 저기 있잖아요 라고 어중간하게 불렀습니다. 그 꽃 뭐라더라? 꽃집에서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쩌죠? 그럼 꽃집 전화번호는 아세요? 잠깐요. 명함을 받아뒀는데. 그러나 소냐는 명함도 얼른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흘려버렸나 봅니다. 할 수 없죠. 내일 식당 안 바쁠 때 얼른 가서 물어보죠. 이튿날 베란다의 그 화분에는 꽃이 7송이나 피었습니다. 진주는 그 중에서 4송이를 살짝 따서 종이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소냐에게 봉투 속의 꽃을 보여줬습니다. 봉투를 열 때 은은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 향이 정말 좋네. 이러니까 이름이 천리향이지. 천리향이라고요? 이 꽃 이름이 천리향이란 말이죠. 그래요. 오전에 꽃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천리향이래요. 향이 천리까지 퍼진다고 그렇게 부른대요. 진주와 소냐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삼촌도 천리향의 향기를 맡아보고는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삼촌은 꽃 향기도 물론 좋지만 진주와 소냐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진주는 요즘 학교에서도 더 많이 웃고 쾌활합니다. 화단에는 장미, 라일락, 페랭이, 꽃잔디까지 많은 꽃들이 앞다투어 피었습니다. 진주는 페랭이 옆의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도가 다가왔습니다. 진주야, 이거 그게 뭔데? 목화씨 6개인데 그거 어디서 났니? 우리 형이 주었어. 어? 현도 너 형 있니? 응, 형이 생겼어. 민수 형이라고. 민수 형? 그래, 다음에 소개해 줄게. 고마워. 목화씨는 일단 심어볼게. 진주는 화단에 4개를 심었고 2개는 그냥 종이에 쌌습니다. 교무실 앞 화단은 진주의 놀이터와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지나가다가 칭찬을 했습니다. 이야, 꽃도 진주도 다 예쁘네. 하하하. 진주는 학교 화단과 집 베란다에서 꽃나무를 돌볼 때 무척 행복했습니다. TV나 만화나 스마트폰 게임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젠 소냐와 마음이 잘 통하고 현도와 말이 잘 통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던 마음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니 공부도 잘 되고 피아노도 더 재미있게 칩니다. 집에서도 잘 하지 않던 청소와 설거지를 식당에 가서는 곧잘 합니다. 고무장갑이 좀 헐렁하긴 해도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아주 재미있게 합니다. 6부 끝. 자, 여기까지 6부가 끝이 나고 이야기는 자꾸 재미있는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기 때문에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목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막 그럭저럭, 자꾸 미룰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